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이거예요. 치매하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치매를 일으킨 병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면 또는 그 원인이 제거된다면 우린 치매를 치료할 수 있어요. 치매는 그래서 불치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 아내가 완전히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산다고 검사를 해야 되냐. 요양원에 가겠다. 자식들한테 핏기고 싶지 않다. 요양원 가게 진단서 끊어달라.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때 3개월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 MRI를 찍어봤어요. 여기 허옇게 돼 있는 데가 있죠. 이 허옇게 된 데가 피가 터져서 이렇게 피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뭐 정상적인 기능을 하겠어요? 당연히 치매 증상 같은 걸 보이겠죠.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거 제거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너무 예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깨야 됩니다. 치매는 증상이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여러 가지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는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신경과 교수로 있는 박건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세상에 여러 가지 병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혜가 없어지는 병이 있어요. 네. 치매라고 얘기하죠. 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혹시 치매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이 들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병? 예.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것. 근데 우리가 무서운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면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치매가 무섭다는 이야기는 했어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부터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에 대한 기본 상식 몇 가지만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림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치매센터에서 지금 치매는 이런 타이틀로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지금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1,000만 명이라면 치매 인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 했을 때 보통 10명 중에 1명꼴. 9.5%라고 얘기하지만 10명 중에 1명.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0만 명. 네, 많습니다. 그런데 잘 와닿지 않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젊으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60대에서는 뭐 별로 100명 중에 1명 그래서 멀리서 들려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걔 누구가 치매래. 어떡해.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70대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10명 중에 1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반이 됩니다. 우리 반에 걔가 치매라는 거야. 근데 8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4명 중에 1명이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치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85세 이상을 살고 있다면 3분 중에 1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좀 자꾸만 이렇게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좀 장수하는 나라에 이제 살게 됐는데요. 그 어떤 나라보다 장수하게 됐는데 그럼으로써 이 치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수 국가를 사는 사람으로서 치매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상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12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건
2018년에 서울시에 계신 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차로 한번 했던 설문지 내용입니다.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치매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걸리는 병이다. 예, 한 2분 정도 드셨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했고 한 2-3분 안 드셨어요? 뇌졸중 때문에 치매가 걸릴 수 있다. 이것도 예.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는 것 같다가 한 4-5분 또 계시네요. 오래전에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치매가 아니다. 치매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예,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지 치매로 올 수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다. 없다. 예, 치매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 다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예, 규칙적으로 활동하면 치매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예,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매 환자는 판단력이 없어서 환자를 케어할 때, 간병할 때 별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해도 된다. 네, 이런 거 뭐 아주 그냥 정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답이 있는 것도 했고 없는 것도 했는데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틀렸을까? 노인이 되면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뇌졸중에 의해서도 치매는 올 수가 있어요. 우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치매 원인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치매 증상이 다 사람들마다 보고 느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치매 치료 부분에 있어서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다. 여기에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서울 시민의 평균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서울 시민의 평균 수준을 전국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생활하기 불가능하다 했는데 같이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평생을 같이 사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과 생활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치매가 어디에 생기는 병인 것 같으세요? 뇌입니다. 예. 뇌에서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전 2가지 정도예요. 일단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그 속성이 뇌에 있습니다. 욕심도 있고요, 본능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과 뭔가 차별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걸까를 우리 서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 있어, 사람들이. 무슨 생각? 남을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있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서 서로를 교류를 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또 받아들이고 해서 배움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병이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무너져 내리면 원래 갖고 있었던 동물적인 것들이 튀어 올라옵니다. 남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걸 우리는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치매에 대해서 몇 가지 상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이미 뇌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치매는 병든 뇌에서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놀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마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뇌에 병이 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이거예요. 치매하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치매를 일으킨 병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없앨 수 있다면 또는 그 원인이 제거된다면 우린 치매를 치료할 수 있어요. 치매는 그래서 불치병이 아닙니다. 일부는 원인 제거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나이 드는 것을 제거할 수 없어요. 맞아요. 때문에 나이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포가 빨리 죽어요. 뇌 신경세포가 빨리 죽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난치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우리 오늘은 얘기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뇌 증상이다, 병은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상식입니다. 자, 치매는 병든 뇌의 증상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치매가 어떤 병이냐라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대답의 리스트예요. 어른이 바보 되는 병이다, 노인의 심한 건망증이다, 늙으면 다 그렇다, 불치병이다, 중풍이다, 정신병이다, 미쳤다, 뭐 이런 얘기. 아까 상식을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에 답이 있고,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중풍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풍이 다 원인은 아니다. 그런 정도 알고 있고. 여기에서 치매가 어떤 병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명확한 답은 어른이 바보 되는 병이에요. 뭐 뒤에 정신병이다, 미쳤다 이게 아니라요. 어른이 바보 되는 병이에요. 우리는 정신병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이해 수준을 넘어갔을 때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정신병자 아니야? 예. 그렇게 손가락질을 함부로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치매도 어쩔 수 없이 뇌에 병이 걸려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거나 하는 방식을 잊었거나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죄합니다. 미쳤어. 우리하고 같이 할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른이 바보 되는 병이다. 너무 나쁜 얘기 같은데 치자가 바보치, 매자가 바보매입니다. 병명 자체가 바보예요. 예, 어른 바보라고 하는 정도면 아주 그냥 약과지, 약과. 예. 왜 어렸을 때부터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이 계속 지금까지 떨어져 있으면 이걸 치매라고 하진 않습니다. 치매는 뇌병이 걸려서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정상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병이에요. 지혜로웠던 사람의 그 지혜로움이 무너지는 병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른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분은 훌륭한 선생님이셨고 훌륭한 과학자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에 걸리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도 그분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왜 이 사람을 뭐 치매 대통령을 뽑았느냐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멋있게 끝냈습니다. 이분은 그걸 밝혔고 사실 여부만 확인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 본인이 재직할 당시에 병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있을까라는 몇 가지 주제만 갖고 청문회하고 끝냈어요. 멋있잖아요. 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병이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달리 봐요. 병으로 안 보고요. 나하고 분리될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치매는 병든 뇌의 증상이다라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증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치매 증상은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력,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걱정이 됩니다. 나 옛날보다 진짜 기억력이 떨어졌는데, 내가 TV를 봤는데 내가 분명히 알던 탤런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 쟤네들이 누구지? 내 딸하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이 일이 생각이 안 나. 나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 아닌가? 그리고 가끔 가다가 물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맞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 남편하고 그거 있으면 그럼 남편도 그것도 모르고서 맞아, 그거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단어가 예. 나올 것 같은데 혀 끝에서 도는데 튀어나오질 않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들 나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불안합니다. 예. 그러다가 또 우리 지하철 오죽 복잡해요. 들어가서 한두 번 헤맬 수 있죠. 그럼 그게 이제 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옵니다. 나 치매다. 그래서 하도 치매 증상만 얘기를 해서 그 증상이 하나만 있어도 치매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치매라는 것은 이러한 그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 감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과 비견될 정도로 쭉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인지기능 저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이러한 기억력이 어떠냐, 언어 능력이 어떠냐, 시공간 능력이 어떠냐. 이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치매 증상은 뭐냐면 일상생활 능력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그래서 일상생활 능력이 엉망이 되는 상태. 일상생활이 뭐죠?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죠? 예, 지하철 탈 수 있는 능력. 화장하고 오셨죠? 야, 화장할 수 있는 능력. 나를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능력. 옷 다 오면무시. 오늘 겨울옷 입고 오신 분 없어. 예. 이렇게 여름옷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 이쁜 옷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치매 어르신들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기억력을 테스트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일상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치매 진단 기준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일상생활 능력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생활을 같이 누리는 능력이에요. 혹시 경도인지장애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도인지장애는 인지 기능에는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 능력에는 엉망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린 이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 경도인지장애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도인지장애 상태가 되면 확실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어. 근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쭉 몇 년을 들여다보면 그대로 있으신 분도 있고요. 치매로 가는 분도 있고 없어지시는 그 증상이 없어지는 기억력이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도인지 장애 때 잘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이 원인이 뭐냐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빠른 시기 경도인지 장애에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경도인지 장애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도인지 장애를 느끼기에는 매우 힘들어요. 휴대폰 잘 쓰시던 분이 휴대폰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리고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증상은 이런 겁니다. 예전 그 사람이 아니야. 이 이야기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예전에 그분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 예,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 뇌는
맨 안쪽에 생명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뇌가 다치면 죽어요. 네. 숨골도 있고요. 심장을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치면 죽어요. 저 파란색으로 된 데요. 근데 저것이 이제 생명 현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생존하려면 싫고 좋고 두렵고 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감정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싸고 있는, 겉에 싸고 있는 것을 옛날서부터 발달되어 있는 뇌의 껍질, 피질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저 부분 위를 덮고 있는 주황색으로 덮고 있는 큰 에리어가 있습니다. 이 영역이 엄청 커요. 이게 심피지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라는 건데요. 치매는 저 심피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 현상에는 상관이 없어요. 치매 걸렸어도 죽지 않아요. 옆에서 잘 도와주면 생명 현상에 지장 없습니다. 이분 생존할 수 있어요.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생활하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같이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걸로 우리는 치매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증상을. 그러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치매라는 것은 하나의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매는 병명이 아닙니다. 뇌에 병이 생겨서 나타난 증상 덩어리예요. 증상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매를 단일 질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진 건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저분 치매 아닌가? 치매일 수도 있겠다. 노망 든 거 아닌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치매가 불치병이라면 치료될 방법이 없다면 병원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시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전 두 번째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제가 MRI 찍은 것들 이렇게 찍어 쭉 나는데 다 모양새가 달라요. 즉 병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뇌에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병이 다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졸중이 있죠. 뇌출혈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거나 뭐 영양결핍도 그럴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도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전에 뭐 매독 유명했었죠. 유명했던 19세기에 유명했던 사람들 다 매독에 걸렸고 맨 마지막에는 다 신경 매독 증상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쳐서 날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에이즈, 에이즈도 원인입니다. 약물, 연탄가스 중독, 우울증, 알코올 중독,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원인 찾아내면 치료 가능해요. 혹시 저런 것이 있는지 병원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치료 가능한 것들을 빨리 제껴내야 돼요. 즉 저기는 거의 완치에 가깝게 우리가 뭔가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의 기억력이 떨어진 이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플랜이 명확하게 서요. 근데 물론 명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프리온병이라고 이상하게 써 있는 건데 대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외국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꾸만 헷갈리시는데 프리온병은 뭐냐면 옛날에 광우병이라는 뇌가 막 이제 저 스폰지 같이 변한다는. 근데 이 프리온병은 100만 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한 병이에요. 워낙에 희귀병이에요. 워낙에 희귀병이고 지금은 광우병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끼고 퇴행성 질환이라고 돼 있어요. 퇴행성 질환이 뭐냐면 뇌신경세포가 나이가 들어서 병적으로 빨리 죽는 현상을 얘기해요. 노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화를 좀 더 촉진시키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할아버지가 찾아낸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할아버지가 찾아낸 파킨슨병. 루이 소체는 이제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루이까지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기가 뭐 발견했다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이 붙여 있어요. 그리고 전두축두 그 변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치매. 이게 다들 나이 들어서 뇌 상태가 노화된 상태에서 발현되기 쉬운 병들이에요. 즉 우리가 오래 살게 된 장수국가를 누리면서 어쩔 수 없이 저 퇴행성 질환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일으키는 병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그것을 급격하게
빨리 일으키는 병이죠. 그중 퇴행성 질환 중에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제일 1등이에요. 어떤 분이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원인 제거 가능하거나 치료 가능한 것들이 치료가 됐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해서 치매가 있으시냐고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걸려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분들은 무슨 치매가 많아?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많은 거죠. 그런데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건 우리는 치료 가능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 아내가 완전히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산다고 검사를 해야 되냐. 요양원에 가겠다. 자식들한테 핏기고 싶지 않다. 요양원 가게 진단서 끊어달라.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 MRI 찍어봤어요. 여기 허옇게 돼 있는 데가 있죠. 이 허옇게 된 데가 피가 터져서 이렇게 피가 쌓인 거예요. 피가 이렇게 누른 거죠, 뇌를. 그러니까 뇌가 뭐 정상적인 기능을 하겠어요? 당연히 치매 증상 같은 걸 보이겠죠.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거 제거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너무 예단을 하는 거죠. 치매 증상을 갖고 이분이 치매다, 불치병이다 이런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깨야 됩니다. 치매는 증상이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여러 가지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는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제일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퇴행성 질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병이 천천히 진행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과 알츠하이머 병 치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알츠하이머 병은 다 치매 아니야?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어도 치매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한 10년, 2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뇌의 세포가 하나둘씩 파괴가 되지만 뇌는 끝까지 버텨갑니다. 나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버티다 무너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버티다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드릴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증상이 일단 일어나면 생각보다 이제 진행이 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기에 빨리 발견하자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병리의 시작, 그 병의 원인이 시작되는 시점과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서로 크게 이게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빨리 잡아낼수록 우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럼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인을 뇌에 이상한 단백질이 끼는 걸로 보고 있어요. 아밀로이드 단백질, 타우 단백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츠하이머 병을 치매 증상 전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는 그거죠. 그럼 확인을 했는데 저 뇌에 끼어져 있는 나쁜 단백질을 제거할 방법이 있느냐는 물음이 생기는 거죠. 저걸 제거해야지 되잖아. 근데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는 그 방법이 없었어요. 2025년도엔 있느냐? 여러 임상시험을 해서 외국에서 드디어 저것을 제거한다는 약이 들어왔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릴 거고요. 원인은 이런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그림이 막 있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저렇게 팽팽했던 뇌가 쪼글쪼글한 호두같이 된다는 거. 그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뇌세포가 많이 죽어요. 그것을 죽게 되는 원인이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끼어나면서 그것이 뇌의 전반적인 환경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야. 쓰레기가 많은데 이걸 제때제때 치워야 되는데 이게 치워지지가 않고 계속 쌓여있어. 그러면 뇌세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해도 이것을 끄집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원래 본인이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자꾸만 쌓인 거죠. 나이 들수록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령과 이 치매
특히나 알츠하이머병의 상관성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사시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원인이 되는 축적되는 단백질을 빨리 확인해서 제거하자. 지금 이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치매가 딱 걸렸다. 즉 증상이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 그것이 돼서 돌아가시기까지 보통 10년 걸린다고 20년 전에 얘기했어요. 지금은 10년 걸릴까요? 의학이 너무 발전했습니다. 의학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뭐에 전력 투구를 했냐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했어요.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20년이 돼도 돌아가시진 않습니다.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렇다면 그렇게 늘어난 삶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점. 즉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치료돼요? 없어져요? 원인 치료 이런 얘기 말고 원인을 제거할 수 없지만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삶의 질을 어떻게 더 나게 할 것인가. 이게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의사들이 한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원인도 잘 모르겠고 뭐 치료하는 방법도 없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뭐 없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에 대해서 욕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해서 하는 얘기.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의사들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내 약 먹어봐 다 나을 거야. 이건 약장수가 옛날 약장수가 하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분이 치매를 갖고 있어도 이쁜 치매로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치매는 그래서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다. 그럼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대치를 해야 돼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더 약제라든가 생활을 단순화하거나 인지중재 치료해갖고 막 뭐 이렇게 뭐 문제도 풀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작동이 좀 돼요. 왜냐하면 뇌가 그런 대로 살아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망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닥쳐야 되는 것은 지도와 감시를 해야 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이분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조절이 잘 안 돼요. 이땐 인내심을 갖고 버티는 시기에 힘들어요. 이때 많이들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것을 저거 하느냐. 인내심. 말기가 되면 이때는 사실은 더불어 사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헤어져 사는 지혜도 중요해요. 어떤 분은 저 중기의 인내심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모든 것은 이 사람을 끝까지 데려가는 것이다. 집에서. 아주 굳건한 사명감으로 케어하는데 막판에 가서 얘기해 보면은 사명감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졌어. 왼수가 된 거야. 다 원망 덩어리. 그렇다면 저는 그 원망 덩어리를 안고 가시지 마시고 잘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맡기고 그리고 간혹 가다 가보면 옛날에 그 애틋한 마음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좋은 감정으로 계속 보내드려야지 원망 덩어리고 나의 삶을 너 때문에 내가 망쳤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계속 그분을 바라본다면 이건 좀 진짜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쓰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인을 제거하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인지기능 개선제예요. 기능이 떨어진 것을 좀 증가시키고 지금 현재 대부분 쓰고 있는 치매 약재들은 이 인지기능 개선제예요. 그렇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행동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망상이 생기거나 환각을 보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해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막 공격성을 띠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고 인지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치매를 만들 수 있냐? 치매라는 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쁜 치매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저희들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목표입니다. 원인을 제거해서 치매를 없애겠다가 아니라 이분의 삶의 질, 가족의 삶의 질을 지금 현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가족분들도 그래, 이게 우리의 목표지라고 같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네. 의사들만 그 얘기하고 저 의사는 뭐 약초도 뭐 낫지도 않는다는데 뭐 치매 없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봤자 치료가 안 돼요. 진짜로 치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가장 오랫동안 있으시거든요. 보호자가 병에 대해서 모르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은 뇌에서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제대로 밸런스를 맞추게 해주는 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지 증진을 시키기 위한 약물을 투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것을 우리 애한테 먹이면 되겠다. 공부를 잘할 것 같다. 예. 당연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여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막 니글니글하고 토하고 난리가 나요. 우리가 약이라는 건 첫 번째로 모든 약은 독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이 많을 때 약인 거예요. 얻게 되는 이득이 없으면 그건 독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미 결핍되어 있는 것을 증진시켜주는 약이고요. 만약에 비교적 정상적인 분한테 저걸 주면 과다하게 되잖아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건데 그게 과다하게 분비되면 위장관 계통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토하고 니글니글하고 생활을 못해요. 우리가 얻게 될 이득이 없는 거죠. 그럼 뭘로 작용했어요? 도구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상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제들입니다. 이상 단백질을 소위 항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상 단백질에 붙여요. 그러면 항체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뇌 안에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제거하는 세포들이 가서 좀 흐물어뜨립니다. 단단하게 막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 이상 단백질 덩어리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청소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서 좀 더 잘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약이 레카네밥이라는 약이 지금 현재 2025년부터 사용되고 있어요. 알츠하이머병 1,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외국에서 실험을 해서 18개월 동안 했더니 증상의 완화는 27%뿐이 안 됐어요. 즉 증상의 완화가 별로 안 됐어. 그런데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보는 페트 검사를 했더니 아밀로이드가 거의 없어졌어.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27%뿐이 안 없어졌지? 예, 그것은 이 약은 뇌세포가 죽는 것을 방지하고 느리게 하는 거지 이미 망가진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쌓여있는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 원인되는 단백질 얼마나 제거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부작용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작용이 뭐냐면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쌉니다. 1년 6개월에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예, 너무 비쌉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5년, 10년, 15년 후에 저게 4천만 원이라는 답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겠죠. 예, 우리가 또 기다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주 급하신 분들은 4천만 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도 하고 실제로 이것이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지켜보고 있어요. 명확하게 치매를 줄인다. 그럼 왜냐하면 치매 관리 비용으로 드는 비용이 많거든요. 치매 관리 비용이 1년에 한 3천만 원 들어요. 그렇다면 저런 걸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을 상쇄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아직 그런 것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싸서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는 더더욱 중요한 게 병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병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뇌에 생기는 병이다. 뇌에 생기는 증상으로서 우리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똑같은 얘기한대. 짜증이 나서 죽겠다. 벌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한편으로 기억이 안 돼서 또 똑같은 얘기하는구나라는 얘기와 그냥 엄마가 예전에 엄마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분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때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은 반의사가 돼야 돼. 엄마 아빠로 보거나 남편으로 아내로 보지 말고 의사로 봐야 돼. 의사들 좀 뻔뻔하잖아요. 아무리 날씨 난장판을 쳐도 이렇게 보면서 괜찮네 뭐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구나라고 알면 내 감정이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뭐 하느냐?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왜냐하면 아까 알츠하이머병 얘기만 했지만 파킨슨병 치매도 그 증상이 다르고, 그리고 전두축두 치매도 그 증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파킨슨병 치매는 특히나 환시를 봐요. 귀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나타난다고 몰래 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선생님 뒤에 있는 귀신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소름이 빡 끼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하면 막 흥분이 됩니다. 제가 그 귀신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의 증상인지 아니까, 그걸 없애는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귀신을 없앴냐? 목사님도 아닌데. 네. 이건 병이기 때문에. 네. 병을 정확하게 알면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뇌가 망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적인 간병인이나 가족을 후원하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뭐 나라에서도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좀 도와드리려고 나라에서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요. 사회나 국가에서 분명히 공공의료를 확충하면서 이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불교나 캐톨릭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는 개교회에 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중앙으로 딱 중앙 집권적인 그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서 암만 해도 조금 그런 능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뭐 대통령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국가 책임제를 냈는데 아직도 책임이 잘 안 져져서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치매는 우리 국민이 치매를 잘 알아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서부터 긴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뭐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치매 돌봄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좀 드셨나요? 네. 치매는 뇌에 생기는 병이다. 치매는 원인이 다양하다.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불치병으로 보면 안 된다. 난치병이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점점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걸 더 빨리 발견하면 더 빨리 치료해드릴 수 있고, 어떤 치매? 이쁜 치매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영양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영양 결핍 중에 유명한 것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여러 명 제 환자한테 왔어요. 좀 요령껏 하셔야지 진짜로 했으면 몸에 비타민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 비타민이 싹 빠져나가면 어디에서 꼬우냐면 뇌에서 꼬아요. 그럼 뇌가 녹아요. 혼수 상태에 빠지고 기억력이 싹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제일 많은 유형은 술 먹는 사람들. 술 진짜로 먹는 사람들은
안주를 안 먹어요. 비타민을 섭취를 안 하고 오로지 술로만 밥도 안 먹어요. 오로지 술로만. 그런 분들은 이제 몸의 비타민 다 소진되고 뇌 비타민 끌어다 쓰면서 뇌가 녹아요. 그래서 치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극단까지 가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엔 꽤 많았어요. 우리가 무지에서 시작된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상식들이 다들 많아졌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가시는 분들이 훨씬 줄어들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상식이 좀 더 통하고 치매 어르신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아는 단계에서 바라보게 되면 소위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